저는 학교에 있는 교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괜찮은지, 잘 지내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들을 파악할 수 있는 꿀팁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릴 겁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아이의 모습과 몇 가지라도 일치한다면 이것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를 빨리 파악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위험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벌써 11월 달입니다. 통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학교폭력은 학기 중반보다는 학기 초보다는 학년 말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학기 중반에는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훨씬 많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고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인 학기 초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전 학년에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던 친구들이 또는 학폭에서 고민했던 친구들이 반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큰 부담감 없이 학폭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초가 두 번째가 되었고요. 학년 말에는 이제 볼 날이 지금까지 봐왔던 날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부담도 적어지고 3월 달부터 거의 7, 8개월 동안 함께 지냈기 때문에 적응하고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조금 선을 넘는 경우,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년 말이 될수록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사에서도 초등생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년 말이 될수록 더욱더 심각해지니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이를 꼭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조짐 그리고 징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조짐과 징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 구분할 텐데 당연히 피해 학생에게 더 우선시되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학교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특별히 저는 학교에 있는 교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괜찮은지 잘 지내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들을 파악할 수 있는 꿀팁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처와 당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험 조짐에 대해서 학습적이 아니라 생활적인 측면으로 갈 건데요. 학기 중에서 학년 말로 갈수록 터질 수 있는 문제는 결국에는 친구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위험 조짐은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뭔가 갈등 속에 있다거나 아니면 학교폭력에 피해 조짐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니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은 당연히 친구들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학교 그리고 교실에서 이런 친구 갈등이 가장 많을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학원, 그 다음번에는 집이 될 것입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께서 아이의 모습만 딱 보고는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아이가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지 않는 이상 표현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부모님께서 정확하게 아이의 상황을 파악할 길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화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변화일 수 있지만 부모님과 아이 입장에서는 그 사소한 알아차림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작은 집에서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식욕이 떨어진다, 눈물이 많아진다, 학교에 가기 싫다 이런 너무 뻔한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하지 않고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리고 교사가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의 반응과 표정에서의 변화는 바로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학교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또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항상 똑같은 패턴을 보였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웃으면서 이야기하거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친구 이름은 꺼내지 않다거나 표정이 밝았다는데 무표정이 된다거나 정말 간단하고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넣어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풀이와 짜증이었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과 6학년 친구들에게 제가 이런 상황을 질문해 보았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너희는 어떻게 대처할 것 같냐 라고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우선 엄마나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걱정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화를 내실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신의 걱정을 부모님께 전달시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것이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것과는 또 별개로 부모님께 말은 못하지만 부모님이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엄마한테 화풀이를 할 것 같다, 엄마한테 괜히 짜증을 낼 것 같다 라는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별 이유가 없는데 짜증을 내거나 화풀이를 한다면 혹시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라는 걱정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의 특성과 맞물리기 때문에 약간의 구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핸드폰인데요. 핸드폰의 경우에는 크게 반반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에 거리를 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친구들과 카톡으로 얘기하고 웃으면서 주고받았는데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이 울리는 것이 걱정되고 핸드폰으로 주고받을 친구가 없다 보니까 차라리 멀리한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반대로 핸드폰을 잘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밖에서 나가 놀거나 친구들과 직접 만나는 걸 좋아했던 친구들이 집에 들어와서 또는 방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핸드폰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보면 같은 핸드폰이지만 상황에서 완전 변화가 생겼죠. 하루 종일 핸드폰을 좋아하다가 거리를 두는 것, 핸드폰을 좋아하지 않고 친구들을 좋아했는데 핸드폰만 잡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부모님께서 집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나 행사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사만 알 수 있는 꿀팁이니까요. 학교폭력과 친구관계 어려움 체크리스트는 제가 정리해서 저희 카페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고 각종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하는 학교, 교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리 바꾸기와 그 다음 조별 모둠 활동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는 너 자리 바꿀 때 좋아? 자리 바꿀 때 누구랑 앉고 싶어가 아니라 그 교실 상황에 대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리 바꿀 때 너 차례 때 너가 어디 앉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은 반응은 어떠니? 너가 옆에 앉았을 때 너 짝의 반응은 어떠니? 또는 모둠 활동이라고 했을 때에는 모둠 활동 편성할 때 너가 그 모둠으로 들어가면 다른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니?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주변 친구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 바꾸기 중에서도 짝은 여기서 조금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이성 친구 앉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나와 친하지 않는 친구들 옆에 앉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로지 나와 가장 친한 친구들만 앉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짝뿐 아니라 앞뒤에 있는 주변 친구들, 모둠 활동, 즉 다수의 친구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고요. 모둠 활동이나 조별 활동할 때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진 프로젝트 활동이라면요. 그럼 이때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을 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니면 처음부터 친구들이 이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보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역할을 주는지, 이런 것들도 정말 구체적으로 친구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마니또나 체험학습 등의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끼리 뭔가 하는 미션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수업이나 체험학습처럼 밖에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보통 짝이 주어지거나 팀이 주어지거나 같이 다니는 친구들끼리 그룹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꼭 한 해에 한두 명씩은 이 나가는 외부 활동이나 이런 마니또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은 친구 관계에서 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갔을 때에는 선생님께서 물론 학생들을 관찰하고 지켜봐 주시지만 아이들끼리 돌아다니거나 조 편성해서 그 친구들끼리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될지, 과연 누구랑 다녀야 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활동을 안 했으면, 이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런 활동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지만 친구 관계에서 또는 학교 폭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은 학교 행사나 교실에서 하는 특색 활동, 특별한 활동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반응입니다. 아까 자리 바꾸기나 조별처럼 친구들의 반응인데요. 이것은 특별 활동뿐 아니라 뭔가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본인이 가장 잘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 분위기가 빵 터지는 친구가 있고, 내가 말을 했을 때 우울하거나 되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바로 캐치가 가능하시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놀리려는 목적이었는지, 그렇다면 지도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 두지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교사가 함께 있지 않은 상황,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주변 친구들과 반 친구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학생, 그 다음 피해 학생이 나타날 수 있는 특성들과 변화, 조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 우리 구독자분들 아이들은 전혀 그럴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가해 학생들의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많은 선생님들께도 여쭤보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물어보았는데요. 사실 그 친구들은 상처를 입는 것도 아니고 뭔가 큰 위해를 가할 목적도 없고 단순 재미나 뭔가 장난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겉으로 눈으로 나타나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주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몇 가지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뿐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 또는 익명이 보장되는 SNS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다양한 계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카톡이잖아요. 계정에 보이는 프로필 사진과 문구들을 해당하는 친구만, 내가 지정하는 친구만 볼 수 있게 된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친구를 향한 문구 또는 초성이나 저격글을 적거나 해당 친구를 놀리 목적으로 사진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은 파악할 수 없게 해당 친구만 볼 수 있게 사진으로 바꾸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1대1이기보다는 다수대 1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수는 같은 반 친구든 다른 반 친구들이든 특정 무리, 즉 집단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특정 친구랑 시너지 효과가 잘 맞을 수도 있고 정말 친한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특정 무리 같은 경우에는 A랑 B 친구가 싸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지만 A와 함께 있던 C와 D 친구들이 전부 잘잘못 싸지지 않고 A 편이 되어서 B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친구 일을 내 일처럼 받아들여서 이 편이 되어주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이것이 학교폭력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파악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가해 학생의 조짐과 징후는 학생들마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특성들도 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거나 이런 문제에 빠져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친구 관계의 어려움이든 학교폭력이든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사건이든 싸움이든 갈등이든 발생하면 아이의 마음은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10년, 20년이 지나서도 그 상처는 씻겨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 뭔가 조짐이 보인다거나 특성이 보인다면 사전 예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폭력은 결국 친구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파악만 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가만히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가만히 아이만 믿고 내버려 둔다면 아이 스스로 의욕을 상실하고 더욱더 깊은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께 더 말을 할 수 없겠죠. 무엇보다 평상시에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가 좋다거나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서 어떤 어려움이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이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뭔가 힘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께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행동이나 달라진 모습들을 통해서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아이에게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안내도 필요합니다. 엄마한테 말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엄마한테 말하는 것이 걱정되고 부담스럽다면 학교 선생님 또는 일기장을 통한 전달 또는 주변의 친한 친구 아니면 학교에 있는 상담실
아니면 117 등 굉장하게 다양하게 있다.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까 혼자 속 썩이고 상처받지 마라 라는 것들을 꼭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시작하는데 이 작은 문제가 내 문제인가?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한번 빠지면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속 움츠러들고 자기 자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악순환되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친구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와 꼭 얘기해라. 부모님은 항상 너 편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꼭 캐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교 생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담임이 옆에 있으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니 카페에서 익명으로 글을 남기든 인스타로 연락을 주시든 하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결코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이 모두 행복하게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